국민 여러분, 야권연대의 대의를 위해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정부패, 지역주의와 연고주의가 없는 국가를 만들어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경제의 영역에서만큼은 철저히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은 집권 기간 동안 이런 저의 소망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고, 지난 12월 또 한 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저는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눈바람 맞으며 3개월 넘는 시간을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분당을 누볐습니다. 노란 잠바를 입고 주머니 한가득 명함을 담고 시민들을 만나면서 민심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나라당을 꺾어달라. 반드시 단일화해라. 그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는 저의 작은 집착을 내려놓고 국민과 역사의 사명을 따르고자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생취의의 정신을 감히 저 같은 소인배가 흉내도 낼 수 없겠지만, 야권연대가 시대적 사명이고 국민의 명령이기에 제 자신을 야권연대의 바다에 던지고자 합니다. 저 이종웅은 4.27 분당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난 그 자리에서 아무런 사심 없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님의 당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7일 국민참여당 분당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종웅 드립니다. 이종웅 예비후보의 시장한 입장 발표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죠? 효녀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졌습니다. 우리 이종웅 후보, 한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야권 연대의 강화를 위해서 역사의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종웅 후보의 앞날에 희망이 돋도록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유시민 대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종웅 후보와 이 분당 성남의 당원 여러분께 아주 감사 말씀 그리고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종웅 후보 이 불출마, 또 손학규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이 선언이 좋은 결실을 맺어서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이 분당 지역에서 손학규 대표께서 아주 빛나는 승리를 거두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선거 전략 차원의 결단을 넘어서서 우리 정치가 앞으로 2년 가까이 남은 이 이명박 대통령 정부 아래에서 여야 간의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1야당이 강력한 리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저희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종웅 후보의 아무 조건 없고 아무 전제가 없는 이 지원을 보태셔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께서 꼭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국민참여당의 대표로서 이종웅 후보와 함께 이곳 분당을에서 야권연대, 야권 단일 후보 손학규 대표의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당을의 국민참여당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지하시는 정당의 후보가 사퇴하는 것은
좀 죄송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후보의 뜻을 받아주셔서 이종훈 후보에게 보내주셨던 여러분의 성원을 고스란히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시민 대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자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제 손학규 대표께서 여기 오늘 못 오시는, 저희는 이제 오셔서 조금 우리 이종훈 후보를 위로도 해주시고 또 껴안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3주 앞으로 다가온 3주도 남지 않은 이 선거, 20여일 남은 이 선거에서 저희 국민참여당이 손학규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청을 드렸고, 이제 저희가 받은 답은 변경하기 어려운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저희로서는 뭐 이게 어저께 갑작스럽게 곽진원 후보의 이 기자회견으로 시작된 상황이라서 갑작스럽게 또 최대한 앞당겨서 잡은 것이 오늘 이 시간이었고, 근데 아쉽게도 조정이 어려워서 못 오신다 하니까 아마 다른 방식으로 또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한편으로 아쉽고 한편으로는 또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곽진원 후보의 결단을 지지한다는 문재인 변호사님, 이사장님 말씀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저도 민주당 곽진원 후보의 결단을 지지합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이제 뭐 경위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서 저는 뭐 그 문제에 관해서 문재인 이사장님과 저의 접촉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했고 또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냥 있었던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곽진원 후보의 기자회견이 있기 전날 밤 심야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전화통화를 했고, 곽진원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곽진원 후보나 이봉수 후보나 비슷비슷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 경선이 민주당에 불리한 것이냐, 곽진원 후보에게 불리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저희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곽진원, 국민참여당 이봉수 이러면 당 지지율이 1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경선은 곽진원 후보에게 훨씬 유리한 경선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경선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선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좋은 평가를 하셔서 곽진원 후보가 또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그것은 그분의 정치적 선택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것을 선택하고 말고는 그분의 몫이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이사장님께서 그런 점, 그러니까 2002년 노정 단일화 때 있었던 그런 점을 들어서 곽진원 후보를 잘 대화해서 그렇게 여론조사 경선을 받아들이게 하면 괜찮겠느냐고 물어오셔서 이제 그런 중재의 노력을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반갑고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저희로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단일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다고 감사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게 제가 문재인 실장님과 나눈 대화의 전부입니다. 그런 각 입장에서 추진해 보겠노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이런 시간에 곽진원 후보의 기자회견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전부고, 저 이외의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이사장님과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접촉이고 그와 같은 설득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문재인 이사장님이 그와 같은 설득에 나서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동의를 구하신 것이고 저희가 동의해 드렸고,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이사장님이 순수한 충성에서 아주 이 전체 야권에 대해서 큰 도움을 주셨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곽진업 후보가 후보로서 그렇게 여론조사 경선으로 단일화하는 것에 동의를 해주신 것도 저는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달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여론조사 경선을 저희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이 한 사례는 다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경기지사에서 경우를 제외하면 7.28 재보선도 장상 후보가 천호선 후보를 이겼고요. 지난 6.2 지방선거 때 김맹권 후보와 이봉수 후보와의 여론조사 경선도 김맹권 후보가 이겼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김동진 후보인가요? 이동진 후보와 우리 이백만 후보와의 여론조사 경선도 민주당 이동진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 모두가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참여당의 지지율보다 2배, 3배 높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백만 후보가 물론 이동진 구청장도 훌륭한 분이지만 더 못한가요?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경선은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그 점은 김해을도 변함이 없는 진실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경기지사 하나를 예외로 한다면 모든 여론조사 경선에서 민주당이 전부 다 이겼고 더더군다나 이봉수 후보는 그 김명곤 후보와 여론조사 경선의 당사자입니다. 그 경선에서 2.5% 차이로 패배했고 그리고 승복했고 민주당식 용어를 빌면 양보했던 그 후보에게 또다시 다른 후보를 국회의원 경선에서 붙여놓고 다른 방식의 동원선거를 요구한다는 자체가 저는 정치도 이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적으로 너무 가혹한 것이었다. 아무리 정치가 때로 가혹할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다. 그렇게 지금도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 여론조사 경선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신속하게 협의에 나서 주시기를 청합니다. 지금 어제 하루가 아무런 대화 없이 그냥 흘러갔고 오늘 하루가 또 지금대로 간다면 아무런 대화 없이 또 하루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후보가 이미 결단했다면 중앙당이 지역 차원으로 권한을 넘겨서 지역에서 협의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앙당이 세부협의 권한을 가지고 3당이 모여서 신속하게 거의 모든 사례에서 민주당이 이겼던 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이기자고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입증되었던 그 방식으로 경선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협의에 나서고 있지 않은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분당을은 저희는 이제 오늘 이종훈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사심 없이 전제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서 손학규 대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주관적인 마음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는 선거를 책임지고 이끌고 있는 손학규 대표님과 그 선거 참모들의 판단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뭐 돕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무슨 갑자기 들어가서 도자기 가게에 들어간 코끼리처럼 행동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는 서로 소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또 손학규 후보의 선거본부에서 선거운동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판단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겼으면 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주관적인 의지에 따라서 막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손학규 후보의 선대위에서 맡겨주는 일이면 일이라야 할 수 있죠. 맡기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로 하여금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손학규 대표를 지지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의사표현이고요. 이 의사표현대로 실제 상황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할 겁니다. 간담회도 하고 그렇죠? 당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할 겁니다. 저 이메일 확보해 놓은데 손학규 대표 지지해 주시라고 이메일도 보내고 다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런 모든 활동들이 손학규 후보님의 이 선거운동과 맞아떨어지려면 대화가 필요하죠. 요컨대 뭐 어느 정도의 이 크기를 가졌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겠으나 이종훈 후보가 현재까지 구축해둔 지지 기반이 상당한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님 쪽에서 인수를 해갔으면 해요. 저희는 무슨 돈 주고 받아가라는 뜻이 아니고 당신들이 이렇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다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화가 필요하니까 빠른 시일 안에 두 캠프 사이에, 이 캠프는 이제 해란 절차에 들어갑니다만 이종훈 후보와 손학규 후보 캠프 사이에 만남과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김해을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면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보시면 야사당이 연대를 하는데 강원도는 민주당에게 양보했습니다. 분당을도 민주당에게 양보했습니다. 순천은 민주노동당에게 양보했습니다. 김해에서 국민참여당이 맡은 몫은 뭔가요? 우선 시민들에게 여쭤봐서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선에 참여할 기회를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은. 이것이 만약 주고받기의 나눠먹기라면 이런 건 성립 안 하겠죠. 저희는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한 패배해도 승복할 수 있는 정도의 공정성을 가진 절차를 허용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다 내줬습니다. 이것이 지나친가요? 이것이 국민참여당의 과도한 욕심입니까? 겨우 이것이 하나의 정당과 그 당의 대표가 올인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합당한 몫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김해을을 차지하겠다는 싸움이 아니고 야권 연대를 성립시킬 수 있는 호혜의 정신에 입각한 공정한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겁니다. 지금까지. 누가 이봉수 후보가 김해에서 후보가 된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이봉수 후보가 후보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봉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호혜적 정신에 입각한 야권연대 후보 단일화의 절차가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데는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무관하게. 그러니까 과거 자기들 후보가 이겼던 그 경선 방식을 배제하고 전혀 엉뚱한 방식의 경선을 요구하는 이런 일관성과 원칙이 결여된 그런 연대 협상, 이렇게 해서는 내년도 총선에서의 야권 연대도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번 4.27 재보선을 통해서 상이한 정당들 사이에 일관된 원칙에 따른 야권 연대의 절차를 우리는 수호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한 것은 김해열의 의석이 아니고 야권 연대의 공정성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쏟아지는 온갖 인격적 비방, 참여당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은 신생 정당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늘 이렇게 기존의 정치 구도에 도전하는 새로운 정당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도덕적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옛날 꼬마 민주당, 한겨레 민주당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신생정당으로서, 기존의 거대 정당들에 도전하는 신생정당으로서 피할 수 없는 도덕적 공격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 공격은 우리가 견뎌내고 뚫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공격을 견뎌서 뚫고 나가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온몸에 흉터가 남는다면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국민참여당을 비난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작다고 존엄성이 없는 정당은 아닙니다. 예. 당대표로서 대답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백원호 의원의 백브리핑이 얼마나 진실하던가에 대해서 지난 시기에 있었던 이 김해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그냥 그 정보의 가치는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문재인 실장님과의 접촉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고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이거는 저희 당은 출입 기자가 없으니까요. 가끔씩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로 민주당에 계신 정치인들이 기자분들과 접촉이 많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시죠. 이제 그 정보는 거의 전부 다가 민주당의 이해관계에서 채색된 정보라고 보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토대로 이렇게 기사를 쓰실 때는 저희에게 최소한의 확인을 한번 거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보충으로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대 비서실장님. 비서실장이십니다. 예, 제가 7.28 재보궐선거 협상대표, 6.2지방선거 협상대표였으니까요. 그러니까 7.28 재보궐선거에서 저희가 민주당과 사전 논의를 충분히 하자고 제안했음에도 안 됐습니다. 결국은 막판 단일화에 가서 민주당은 이제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결국 합의되면서 저희가 협상을 단일화하면서 이제 합의 맺은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이 결국은 제일 중요한 약속이 사항에 있는데 사전에 협의한다는 거였습니다. 매번 이런 선거가 오면 유불리에 따라서 계속 이 큰 당이 강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오게 된 거고요. 이번에 결과적으로 이제 대표님 충분히 얘기하셨지만 특별히 유불리에 이게 우리 당과 관계없는 내용들의 정당한 여론조사로 통해서 하자는 것이었고,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마지막 문제는 그때 은평 선거에서도 그랬지만 결국 민주당이 또 합의를 해서 이 단일화하기로 약속해서 기자회견 해놓고 나서는 실무 협상에서는 또 계속 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요일 토요일 날 하기로 한 약속이 안 지켜지고 월요일까지 여론조사 가면서 사실은 근소한 차이를 졌는데 지금 다시 또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저희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하기로 해서 온갖 여론에서는 마치 다 저기 해놓고 지금 실무 협상을 어제도 안 하고 오늘도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응답이 없는 걸 보면 또다시 그런 전철을 되풀이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의구심이 저희 당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죠. 협상 실무자의 말씀이셨습니다. 예. 아니, 근데 예. 지금 오전 10시 반에 야삼당이 협상을 시작했잖아요. 저는 모릅니다. 야삼당이 협상 시작했고 10시 반에요? 10시 반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오후에는 김해에서 시민단체 간 협상이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지금 중앙 단위의 협상을 할지 지역 단위의 협상을 할지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도 온 바가 없고,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은 것으로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최초의 접촉은 오늘 밤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늦은 시간. 그러니까 지금 어제 곽진업 후보의 기자회견이 오후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 그 24시간이 갈 동안 이 교신 자체가 없었고, 민주당과 우리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민주당의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무런 교신이 답신이 온 것이 없고, 오늘 밤에도 무엇이 의제가 될 것인지조차 확실치 않은 가운데에 접촉 가능성만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지금 접촉 시작했다는 얘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예. 그 김해 의뢰관에서는 저희가 주장하는 요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10개월 전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던 그 방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7.28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던, 민주당 후보가 은평을 해서 승리했던 그 방식으로 하자는 거고요. 큰 틀에서. 민주당이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아무런 경험적 논리적 근거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뭐 민주당을 지금 와서 지난 일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일은 잊고 지금 상황에서 서로 진실하게 성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협의를 시작해 줄 것을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은 협상이라기보다는 협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쟁점이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만나서 협의해서 합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아주 미세한 조정
많이 필요한 이 문제를 가지고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예 오늘 예, 그럼 그 문제는요. 그 정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곽진 후보가 이렇게 중요한 결단을 내렸는데 그 결단을 존중해서라도 성과를 내려면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 방식은 민주당이 작년에 이겼던 방식, 은평을 방식이거나 김해 시장 방식을 하는 게 논란 소지를 없애고 빨리 할 수 실효성 있게 않겠는가. 그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이 정도 하면 다 해결이 됐죠. 저희 입장은 명확합니다. 꼭 이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구석으로 안 몰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를. 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충분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장 기장님이 계속 인터뷰 다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에 계신 당원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차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를 한 것뿐입니다. 지금부터 내년 총선까지 또 제가 있는 힘을 다해 달릴 것이고 여전히 당원 여러분들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때까지 성원을 해주시고 이제 우리 남은 지역 김해을 이봉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모든 당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봉수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는 야권 연대의 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편법 없고 원칙적인 방식으로 호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사례를 보여준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이봉수 후보가 경선을 하고 여론조사 경선을 하고 거기에서 이기든 지든 저희들 국민참여당 당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야권 단일 후보가 당선되는데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웅 내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분위기 다운되면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